오늘 건강경을 지난 시간에 32분까지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동안거는 건강경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해제하려면은 한 달쯤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 하면은 건강경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공에 대한 사상을 쭉 이야기해 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분 마지막에도 뭐라고 이야기해 놨는 거면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용이고 여로영여정이다. 그래서 언간여시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아공법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공법공에서 이 아공법공도 이렇게 공한 그 구공을 이렇게 모두가 아공법공이 사라진 그 경지를 건강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보고, 이 건강경은 초기 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대성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그런 경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경만이 유일한 경전은 아니지만 최상선의 그런 경지를 이야기해 놓은 경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경도 보면 건강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다이아몬드 스트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어떤 그 광물로도 이렇게 최고의 지금 단단하고 이렇게 빛나는 그런 광물이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그런 경전이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인가 하면은 무지와 무명을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원어를 보니까 바즈라 체디카 프라츠나 파라미타 스투라라고 하는 이게 산스크리트 원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바즈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벼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벼락을 이야기하고 체디카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다시 말하면은 벼락으로 자르는 그런 지혜의 바라미타, 지혜의 그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벼락으로 무엇을 자르는가 하면은 무지, 무명을 이렇게 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 무명을 자르는데 무엇이 무지고 무엇이 무명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공, 법공을 모르는 것이 무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공, 법공을 이렇게 터득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다, 이게 궁극적인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곳곳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벼락으로 건강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 벼락과 같이 한 번에 무지를, 한 번에 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이 건강경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이라고 하면 내가 무지를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중생으로 사는 것은 무지로 또 무명으로 덮여 있는 이 어리석음과 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살과 부처의 경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건강경이다라고 하면 건강경을 읽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요진 청축 3장 구마라집 번역이라고 했는데,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구마라집의 생애만 보더라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 구마라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번역가가 있는데, 지금 이 건강경도 현장의 번역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번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구마라집 번역이 가장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문장이 상당히 세련되게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읽히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경은 구마라집이 번역해 놓은 이 지금 것을 저번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차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인도 재상으로서 이렇게 인도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계시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출가를 해서 수행자로 살다가 이분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구차국으로 지금 왔었는데, 그때 이제 구차국에 있던 그 구차국의 공주가 왕의 동생입니다. 왕의 동생이 이 지금 구마라집 아버지를 보고 말 그대로 결혼하기를 간청해서 구마라집 아버지가 출가를 포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구마라집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구마라집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좀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마라집이 한 7살쯤 됐을 때 구마라집 이 엄마가, 다시 말하면 그 공주가 출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구마라집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합니다. 내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던 나를 어떻게든 파괴를 해서 이렇게 살게 했었는데, 지금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마라집의 이 어머니가 출가를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죽음을 보고, 죽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백고를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말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따라 나선 사람이 구마라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구마라집이 나이가 7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따라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구마라집의 지금 그 수행,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 불경을 접하거나 수행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금방금방 이렇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아마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나라의 언어를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획득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빨리 터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구마라집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일찍이 알아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그런 그 경전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각 나라를 다니면서 언어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경전을 또 여러 사람들한테 설법하는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고는
그 지금 소문이 여러 군데 퍼지니까 전진에 있던 그 북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광이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가지고 구마라집을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광이 구차국에 가가지고 구마라집을 만나겠다, 이렇게 모셔가겠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구차국에서도 구마라집을 이렇게 보호하고 내놓지 않으니까 여광이 구차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지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차국에서 구마라집을 강제로 모셔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전진의 그 지금 여광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구마라집을 모셔오면서 구마라집한테 뭐 어떻게 보면은 갖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마라집을 그 지금 구차국에 있는 그 지금 그 왕족의 여인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동침하게 하는 이런 지금 그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그럼 여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여광이 협박을 하는 이런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진이 북연이 여광을 시켜서 구마라집을 모셔오는 그 동안에 전진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광이 돌아올 나라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가려고 보니까 전진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어서 금방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광이 자기 나름대로는 구마라집을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광이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는 자기가 오히려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데려갔던 병사들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바탕으로 중간에서 여광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전진을 무너뜨렸던 그 후진의 지금 여홍이라고 하는 왕이 요 앞에 여광이 구마라집을 모시러 갔다가 지금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여홍이라고 하는 이 왕도 마찬가지로 구마라집을 아마 존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마라집을 모셔와라 해가지고 다시 또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구마라집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여광을 물리치고 구마라집을 모셔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지금 구마라집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유명하고 어느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진에서 여홍왕이 구마라집을 모셔와서 경전을 번역을 하는데 이 지금 전진에 있던 그 지금 여광이 모셔오는 그 과정에서 중국 말과 그 중국 문화를 아마 10년 넘게 이렇게 익히고 또 지금 그거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현장이 중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현장보다도 더 세련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게 구마라집이 중국 언어를 터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어로 번역한 그 지금 불경이 300권이 넘습니다. 300권이 넘는 그런 위대한 지금 번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구마라집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구마라집이 뛰어나고 구마라집의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탁월하기 때문에 그 후진에 있던 여홍이 너무 아깝다. 구마라집이 그냥 여기서 그냥 혼자 번역하다가 혼자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 사람의 이런 훌륭한 능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구마라집의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 그대로 이세를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구마라집의 그 유전자를 조금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한 10명을 이렇게 차출을 해서 구마라집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마라집 하면 뭐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와 그런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는 이 과정에도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지금 건강경의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의 이 번역본은 그냥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이런 말 그대로 피와 눈물과 역사가 이 속에 있다라고 보면 건강경을 볼 때 느낌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하는 이유도 그냥 단순한 이 번역이 아니고 이 번역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노고가 여기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게 개경계가 있습니다. 그죠? 건강경을 펼치기 전에 개경계해서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개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수경에도 개경계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건강경을 할 때는 꼭 이 지금 개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경계도 누가 이 개경계를 했는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중국의 척천무라고 아주 불교를 신봉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평가도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말 그대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신심이 아주 뛰어나고 많은 그런 일을 하신 그런 불교 쪽으로 보면은 좀 보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여황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정적으로 이분을 평가하는 또 그런 또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불교 쪽으로 보면 이분의 이 신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우리가 보면 이분의 신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척천무도 금강경을 엄청 독송하고 건강경을 애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읽기 전에 이 척천무의 개경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개경계해서 그냥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척천무가 무상심심미묘보 말 그대로 아주 최고의 깊고 또 위 없는 이런 아주 미묘한 법을 백천만금 난조 내가 엄청난 그런 세월을 통해서도 난조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맹구우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 있는 그 나무 구멍을 이렇게 마주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만남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간몸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지금 무상심심미묘법 정말 대단한 이런 그 법을 백천만급이라도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려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악음 문견 덕수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그걸 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원해 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그 뜻을 부처님의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완전한 뜻을 내가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건강경을 척천무가 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척천무가 항상 이 건강경을 접할 때마다 이런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건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건강경을 펼치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경을 접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건강경에 담겨 있는 이런 무상심심미묘법을 백천만급 때도 만나기 어려운 이것을 내가 지금 만났으니까 이 무상심심미묘법을 그 깊이 있는 뜻을 내가 빨리 또 바로 깨치기를 바랍니다. 그 있는 진실한 뜻을 내가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경을 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경의 제목과 구마라집에 대해서 또 척천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고, 건강경의 그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은 아공법공을 이야기하고 아공법공을 다 이렇게 하는 구공을 아공법공 구공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의 사상을 이야기해 놨다라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건강경에 있는 내용이 말 그대로 한 번도 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도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경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기면서 건강경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경의 제목과 건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과 또 지금 척천무가 이야기해 놓은 개경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